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13일, 내일이면은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6월 달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 계좌 상태를 한번 보면요. 3,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계좌가 지금 9개월 차 접어들면서 앞자리가 이제 5천만 원대로 조금 늘어났고요. 지금 수익금을 보면 꾸준히 한 달도 손실 보는 달 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아직까지는 매매되는 종목이 많지 않았고요. 수익금 자체도 좀 적은데 한번 꾸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이 누적되는 수익금의 이 차트를 한번 보면요. 연 50% 라인에는 조금 앞서서 나가고 있지만요. 월 복리 5%, 연수익 80% 라인에는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상승 추세가 제 수익의 상승 추세는 지금 이제 약간 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쭉 크게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과거에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에 기본 비중을 한번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번 올렸었고요. 지금 이제는 6월 달이 됐는데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0%씩 올렸었는데 과거에는, 요번에는 10%보다는 조금 안 되는 10% 이내에서 내일부터 조금씩 1차 기본 비중을 올려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원금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맞춰서 비중을 올려서 매매를 해야지, 그래야만 이 복리 기준의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목표 금액 대비 현재 수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오텍 몇 개월 지금 벌써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방에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어느 정도 하방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요. 실적도 크게 무리가 없이 흑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그리고 동성제약, 제가 이 종목은 이때쯤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두 차례 정도 수익권, 아니 본전 정도 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저점을 유지를 해주지 못했고요. 저점을 깨고 이탈을 하고 있죠. 특히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연속적인 그 적자가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스윙 매매의 기본에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은, 끌고 가려면 최소한의 그 수익이나 흑자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조금 올라온다면은 아마도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디포스 큰 상승 이후에 눌림을 줬고, 여기서 이제 뒤풀이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눌림을 진입을 해서 현재는 주가의 위치가 236보다 약간 낮은 자리에서 금요일에 한 차례 작은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이 종목도 흑자가 좀 유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한번 흐름을 관찰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좀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이구산업 여기서 매도되었다고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주 중에서 대호AL도 알루미늄 관련주죠. 여기에서 한 차례 크게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철강 관련주도 여기서 지금 약간 고개를 들면서 반등하려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이렇게 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CNC 금요일에 눌림을 잘 주고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양봉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받을 때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들의 입장에서 물량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도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의 가장 큰 IT 쪽에 인터넷 쪽에 가장 큰 두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설이 있었고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지만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눌림을 준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로 최근에 여기에서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여기서 상승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상승을 한 시점에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은 구간,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구간으로 절반 라인 이하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일회성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온다면은 아직까지는 매수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자인증 윗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봤을 때는 전고점 라인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전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 이하로 빠르게 내려올 때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틀 동안 쌍봉을 그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지지를 해줄 만한 구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외국인 수급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수건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한다는 그런 이슈로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이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양봉으로 슈팅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들쑥날쑥 이 반등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 번씩 슈팅을 잘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한 지 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그리고 고점도 높여주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이격을 좀 벌리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원전 관련주 일진파워 이 종목은 이틀 연속 상한가 다음 날도 거래대금을 거의 3천억 가까이 터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번 했고요. 하지만 상승 이후에 여기에서 버텨주는 흐름은 없었죠. 바로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 그 조정 후에 지금 절반 라인에 다가오다가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전고점 상승하기 이전에 전고점 라인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워낙 좋았고요.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적은 그런 종목이고 최근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절반 이하의 구간으로 내려올 때 한번 매매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 종목도 이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 테마는 위에서 더 이상 버텨주는 흐름은 없었고 바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버텨주는 그런 강한 흐름이 없을 때에는 상승했을 때 좀 낮은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대략 전 고점 라인은 요 정도 라인에 상승하기 이전에 전 고점 라인은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여기까지 바로 내려올까 싶은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연속성을 가지고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내려오게 된다면 기술적인 상승 파동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악재를 기대감은 많이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도 악재가 갑자기 뭐 나오기도 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고 상승 파동 이후에 중간에 큰 반등 없이 다시 깊은 조정이 왔을 때는 한 차례 정도 반등을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최근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호방그룹에 인수되었다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고점에서 굉장히 더 큰 약 1조 7천억 가량의 굉장히 큰 거래대금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을 여기서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하는 중에도 거래대금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윗꼬리를 제외한 윗꼬리 이 장대 음봉 이것을 제외한 양봉까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절반 라인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양봉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반 라인 부근 이하로 하락을 한다면은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거래 대금 자체가 보통이 한 5천억 정도 상승할 때 나왔고요. 조정받을 때는 지금 한 3천억대 정도 거래 대금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투신에서 조금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이슈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크게 이렇게 순간적인 슈팅 같은 것을 만들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들어온 거래대금을 감안을 해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KCS 디지털 화폐 관련주 지금 최근 상승 파동에서는 절반 이하 구간 약 382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 차례 정도 작은 여기서 양봉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도 상승으로 돌려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낮은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을 한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고점을 3번 찍고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이격을 크게 벌리면서 떨어진다면은 진입을 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뭐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뭐 CBDC 모의 실험한다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죠. 재료의 지속성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반등의 흐름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맥스 이재명 관련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강조했던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으로 상승을 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대선 장세가 시작이 될 듯 하죠. 여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관련주로서 최근에 좀 상승을 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음봉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도 긴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한번 치고 쭉 빠지고 순간 치고 쭉 빠지고 약간 그런 식의 이렇게 순간 치고 빠지는 이렇게 분봉상의 흐름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점수를 더 높게 줘서 전고점 라인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 이하로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종목이고요. 대유플러스 저온 냉동고 승인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 이후에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기준봉 이후에 바로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 이후에 추가적인 양봉이 없었고 음봉으로 바로 하락을 하는데 거래 대금 또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 파동의 좀 낮은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운전선하고 자연과 환경, 대원전선은 윤석열 관련주인데 정치 관련주 그리고 확실한 정치인이 아닌 정치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은 이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 부분, 그리고 전고점을 여기에서 상한가로 돌파를 했고 이 상승 파동 이후에 여기서 쌍봉 한번 찍고 바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기술적인 파동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윤석열 관련주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테마라는 것을 한번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아마도 정치에 조만간 입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없죠. 언제나 조심하면서 비중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요.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웹스가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자연과 환경은 강보합 정도 0.9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전고점 라인이 이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가운전선이나 자연과 환경 윤석열 관련주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그 테마의 악재로 인해서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관련주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다른 테마를 다시 붙여서라도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윤석열 관련 재료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악재가 나올 경우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피해를 좀 크게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전선도 이 정도 구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하 구간에 올 때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라인에 상승하기 이전에 전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 1,500원, 1,700원 구간에서는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원전선은 상승할 때 양봉에서 3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또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으로 그 이상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미시스코 최근에 미친듯이 강한 흐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재무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에 신호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봉을 제외하고 23,000원 부근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격이 크게 남았는데요. 이 종목은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리스크가 좀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내일까지는 한 번 더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시간 외에는 5% 상승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뉴스를 보니까 금요일날 장마감 시간 외 장마감 시간인 6시에 크래프톤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뉴스가 있던데요. 제가 본 걸로는 딱 6시에 저녁 6시에 뉴스가 나온 것으로 보여서 시간 외 반응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빨리 나온 뉴스를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장마감 전에 뉴스가 나왔다면은
이 종목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장마감 거의 동시에 어느 정도 이 회사 측에서도 시장의 영향을 좀 적게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간의 마감 시간 이후에 나온 게 맞다면은 일단 내일 아침에 갭이 뜨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창투도 뭐 같은 재료니까 아마 어느 정도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애니플러스도 윤석열 관련주인데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도 상승을 했고 양봉에서 대금이 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상승 파동이 여러 번 나왔고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지금 시간을 길게 끌면서 쫄쫄쫄쫄 쫄쫄이 형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관련주라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고 상승 파동이 여러 번 나왔고 그렇지만 최근에 거래대금은 좋았고 그래서 그대로 버리지는 못하고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순간적인 이격이 발생이 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가 많이 머물렀던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의 종류가 꽤 많은데 이 중에서도 하락하는 이격이라던가 종목의 흐름 잘 보면서 선택을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6월달 남은 절반 시간도 성공투자, 원칙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